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까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있는 저희 모두는 일단 유산화를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임에 넘어서서 사업으로 만난 사업자분들이시잖아요. 이런 사업자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시스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는 어떤 일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을 했죠? 무엇을 하는 일일까요? 유산화의 비즈니스는.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공유를 하고요. 연결을 하고요.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비즈니스로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복제도 해야 되죠. 그렇죠? 공유, 연결, 복제를 하는 일인데 그것을 성공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8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8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자, 동숙미더님, 우리 성팔의 어떤 가장 우수한, 내가 언제였지? 이 질문 했을 때도 동숙골드님이 제일 먼저 대답했어. 자, 1번. 1번 꿈과 목표, 2번 결단, 3번 명단, 4번 초대, 5번 쇼더 플랜, 6번 후속, 7번, 7번 카운슬링, 8번 복제입니다. 자, 이 8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저희 비즈니스를 하는 일인데요. 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성공의 8단계 8가지를 내 루틴으로 가져가게끔 해주는 도구가 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루틴으로 가져가는 게 무엇인지는 정해져 있어요. 성공의 8단계. 그게 what이겠죠. 그럼 이 성공의 8단계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플러스 Y까지. 왜 해야 되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이 3가지를 내 루틴 속에 가져오게끔 하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요 책 3가지에다 제가 다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나의 어떤 언어로 조금 바꿔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과 시스템에 액션하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이 3가지 책을 저희가 예전에 다 젤리클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읽었고 그 중에도 제가 발췌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까만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 20년도 훨씬 넘은 책이죠. 이게 20년 기념판이었으니까 이 책에는 저희가 제일 알고 있는 그 표 아실 거예요. 사사분면. 어떤 표였죠? 공급자와 자영업자가 있는 노동 수입에서 오른쪽인 사업가와 투자가가 있는 이 권리 수익으로 만드는 거. 거기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바로 권리 수입주의에서 사업가예요. 그렇죠? 이 사업가는 어떤 게 목적일까요? 제가 이미 답을 얘기했지만 노동 수입에서 벗어나서 권리 수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사업가예요. 이 사업가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라고 이 책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두 번째,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세 번째,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이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와요. 제일 첫 번째인 시스템 구축은 뭐냐면요. 기업체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업체. 기업체와 자영업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자영업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맨날 우린 치킨집을 들어요. 예로 왜 치킨집인지 모르겠지만 치킨집을 했어요. 내가 치킨을 잘 튀겨. 오늘은 이 시장에 닭이 싸서 가지고 와서 어떤 좋은 기름에 튀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닭이 뭐 별로야.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그것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우리 가족끼리 같이 하는 거. 그건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구멍가게거나 아주 작은 자영업을 하는 치킨집이에요. 그런데 기업체는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언제 제공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제공을 소비자에게 해야 될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 만든 곳이 기업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기업체의 규모로 키우기에는 시간적인 거라든지 재정적인 거라든지.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은 기업체로부터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자, 그래서 개인의 사업보다 훨씬 큰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개인의 능력치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보장된 시스템을 내가 큰 돈, 로열티를,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어떤 성공된 프랜차이즈의 예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냥 떠오르는 거. 어디? 모르겠네.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또 스타벅스 또 KFC 등등등 일단 우리가 제일 잘 가는 프랜차이즈들은 다 성공한 프랜차이즈들이에요. 여기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는 그 회사들 맥도날드 예를 들면 어떤 순서로 버거부터 깔고 어떤 순서로 어떤 소스를 만들지 또는 냅킨을 어느 자리에 놓을지 어느 브랜드의 빨대를 구비해 놓을지까지 다 정해져 있어서 19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자기의 볼보 자동차 키는 내주지 못해도 그 아이가 엄마 차를 타고 자기의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라고 나와 있어요. 왜? 나는 로열티를 내고 그 시스템을 구매를 했으니까. 자, 프랜차이즈는요. 여기 있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성공을 보장해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값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서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대로 따라하기만 하며 그래서 즉 뭐예요? 이것도 복제인 거예요. 복제를 잘하면 성공을 보장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사업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되게 될 때 이 시스템을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성공한 사업자들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떤 건지 알겠죠? 시스템을 구입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는 어떤 일일까요? 어, 안 들려. 자, 제가 대답할게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우리가 하는. 자, 프랜차이즈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트워크도 뭐예요? 개인의 능력치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배우고 활용하고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예요? 얼마만큼의 큰 로열티를 냈나요? 제가 도대체 난 유사나 비즈니스를 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그 대가로 얼마를 지불했나를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2만 원 낸 것 같아요. 첫 가입비. 평생 2만 원을 냈어. 그 네트워크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로열티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 2만 원을 지불하기 전 소비자일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업으로 봤을 때 그 시작의 시점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단돈 2만 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성공하는데 왜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걸 제가 또 책에서 막 찾아보는데 어떤 챕터 제목이요. 영어로 먼저 읽으면 How to build a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아서 떨리네요. How to build a multi-level money machine이에요. 완전 직역을 하면 멀티레벨 우리가 뭐 다단계라고 얘기하죠. 다단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겠죠. 머신을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거를 이 번역가가 이승희 님이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셨겠죠. 내용을 다 보고 성공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다단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 성공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달려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 챕터 제목을 보고 오늘 딱 떠올랐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아까 프랜차이즈 설명할 때의 내용과 동일해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은 신규 사업의 성공 비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지금도 그때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개인의 사업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 이런 시스템에도 어떤 공식이 있겠죠.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 공식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단순해서 실천하기가 쉬워야 되고요. 단순해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가 가능해야 되고요. 이 복제, 단순하고 실천할 수 있어서 복제가 가능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해요. 우리 어떤 제품을 설명할 때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해야 되고요. 유사한처럼 내가
알아야 되는 제품군이 단순하면 더 좋은 거고요. 보상 플랜에 대한 설명을 내가 쉽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회사에 대한 궁금한 점은 상장한 전화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만 봐도 우리 유사나 비즈니스에 접목하면 어려운 게 있나요? 없어요. 모르면 본사에 전화를 해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나에게 이 유산화를 소개해준 스폰서님에게 전화를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유산화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내가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제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야 지속적으로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시스템의 공식은 그 네 가지였는데 원칙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복제를 할 수 있어야 지속적일 수 있어야 된다가 공식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효과가 있는 시스템인가가 아니라 복제가 가능한 시스템인가가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단순해서 실천 가능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앞서 제가 네트워크 를 설명할 때 개인의 능력치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 활용하고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요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린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사업자로서의 애티튜드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오너죠. 각자의 사업의 오너지만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해버리면 아까 그 사사분면에서 사업가의 그 섹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영업의 섹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이 아닌 사업가로서의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로서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죄송해요. 뭐지?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실망과 좌절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 네트워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게 될 어떤 미래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세 그런 것도 하나의 애티튜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산화 비즈니스 시스템에 가보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웃으면서 긍정의 언어를 쓰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지? 그게 저한테는 되게 센세이션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뭐라 그러지? 불씨 같은 거였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모두 처음부터 천성이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유산화를 하시는 분들이 리크루팅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시스템에 오고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그랬을 때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 내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시스템에서 배우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착한 게 긍정의 언어, 뭐 바른 형제 라인십, 응원의 메시지, 스마일, 복장 갖추기 등등의 애티튜드일 거예요.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 뭘까요? 우린 사업가니까 그 돈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겠죠. 그 배우는 것 중에서는 우리 성공의 8단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초대하는 방법,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시스템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이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을 내 지인을 떠올리면서 명단 작성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초대하신 분을 보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지 초대 멘트를 배울 수도 있을 거고요. 초대를 했을 때 쇼트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겠죠.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줌이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배우는 거 말고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들어와서 배웠던 이 시스템의 장소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 이건 저는 활용의 그 섹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강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끝난다면 정말 똑똑한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나누려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지 그걸 연습하는 것이 바로 줌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활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시스템에 대해서 책을 읽은 거,
이때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배운 거, 내가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한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이곳에 초대된 리더님들을 상대로 배운 것을 연습하고 활용하고 있는 신한한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그쵸? 그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로는 쓰리쉽의 형성이에요. 각자가 자기의 유산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오너지만 우리는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시스템에 와서 배웠어요. 그러면서요. 스폰서십을 배우고요. 파트너십을 배우고요. 바른 형제 라인십을 배워요. 형제 라인십을 통해서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다른 리더님의 장점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관계로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취향위닝 누구야? 나야? 아니에요? 자, 하죠. 그 다음에 저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또 나는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면은 우리 비즈니스 가이드에도 들어있는 그 롤러코스터라는 걸 타는 거는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유전자인이라면 누구나 겪기 때문에 비즈니스 가이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것도 나의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나의 소중한 형제 라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의 장입니다. 시스템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도 형제 라인십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어딜 가서 만나요. 그쵸? 그런 쓰리십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의 활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초대하는 거, 배운 것을 연습하는 거, 또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내가 익히면 그때부터 내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이 되면 어딜 가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스템을 복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복제예요. 이번에는 내가 복제할 수 있는 거. 복제는 누구에게요? 파트너한테 하죠. 파트너한테 하죠. 파트너에게 내가 들어가서 배웠고 내가 활용의 장으로 제공을 한 이 시스템에서 그 파트너도 배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바로 복제입니다. 자, 네트워크에서의 시스템 활용을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배우고, 활용하고, 복제하고.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유예요. 자, 이유는 이러하니 그러면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모든 시스템은 존재를 해요. 그럼 각 시스템별로 의미 없이 관계 형성에만 치중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없어요. 아주 똑똑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은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시스템은 어떤 목적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 뽀야기 뽀얀 우리의 갓골드, 시나린 골드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할인입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하필 위치가 조명이 이렇게 거실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거실로 옮겼는데 아주 그냥 부담스럽네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유산화를 소개받고 알게 되어서 반했기 때문에 또는 궁금하기도 했고 아니면 그래 한번 알아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인업을 했을 때 우리는 톡방에 초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 친한 친구들이랑 맺은 어떤 그런 톡방도 아니고 뭐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하나의 주제로 뭐 만나기는 했지만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어색하기만 한 그 톡방에서 왠지 나만 빼고 다 아는 듯한 그 느낌. 너무너무 어색했던 그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그런데 제가 진짜 처음에 톡방 초대받았을 때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계속.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내가 말이라도 한 번 할 그 타이밍을 보느라고.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톡이 막 올라오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톡을 잘 보지 않고 밤에 한 번씩 자기 전에 쭉 보시는 그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팀에서 톡에서 시스템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낯선 그 시스템, 그게 무엇일까요? 자,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냥 열심히만 나 살았던 것 같은데 나를 소개한 그녀가 나를 소개한 그분이 자꾸 너는 뭐 좋아해? 너는 어떤 거 좋아? 너 뭐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어? 자꾸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분명히 한 여러 번
뭐 10번 이거 뭐고 수시로 괜히 물어봐. 그래서 아, 도대체 뭐 내가 예전에 뭘 좋아했었던가 생각해 보면 생각이 또 잘 안 나잖아요. 애를 낳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또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열심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집이라도 사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또 일하고 친구 틈틈이 뭐 만나지만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어, 어떤 취미를 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책을 읽자고 하면, 야, 나 진짜 책 싫다. 나 책만 보면은, 나 잠자려고 책을 읽어. 아니면, 너 메이크업 이런 거 좀 할 줄 알아? 나 눈썹칼 사본 적도 없어. 우리 집엔 그런 게 없어. 아침에 운동할래? 나 지금 숨쉬기 운동 나 열심히 해. 다른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마, 바라지 마. 어? 우리 산에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저한테 산에 가자고 얘기했을 때, 나 고등학교 봄속풍 산에 간 거 나 그게 마지막이야. 나 그 후로 산에 간 적이 없어.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뭐 다이어트 하냐고 다이어트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 맨날 다이어트 해. 나 하고 있어.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처음에 거의 우리 한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99.9명이 이런 대답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젤리에 오게 되어서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우리 남경이던 화장해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누가? 유라 선생님 화장해주고 계시죠? 네, 구두. 돌잔치 때 신었던 그 삐딱 구두, 높은 걸. 구두 속에 들어갔어, 심지어. 그리고 화장 피부 미용을 위해서 우리, 이 스크럽 젤. 표정 보세요. 얼마나 진지합니까? 셀라비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뻐지기 위한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 이 어색한 이 표정들, 이쁘게 뭐 연출하면서도 얼마나 얼굴 안면 근육, 막 실룩실룩하고 웃어야 되니까. 참 이랬던 일들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가, 나의 이 승급을 찍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고, 이 우리 의원리더님 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거. 그쵸? 우리가 젤리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 톡방, 뭐 젤리클, 뭐 영어야 독서 모임, 이런 나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한 번씩 해보고 권유든, 의무적이든, 권유를 해서 했을 때, 뭔가를 했을 때, 나도 이런 거 내가 좋아할 줄 몰랐어. 아, 생각해보니, 내가 해보니, 막상 경험해보니, 해보니까 좋더라. 나 안에서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하면서 나의 삶이, 생활이 유산화 안에서 이 팀 안에서 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하죠. 나의 꿈도 찾고 나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한번 이뤄볼까? 마음 먹어봐? 하고서는 해내기로 하고 결단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여기 김연아 선수가 물어보죠.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냐? 그랬더니 아니 생각을 하고 뭘 생각을 하냐? 그냥 무조건 하는 거지. 나는 이 대답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와 꿈을 딱 설정을 하고 결단하기로 했을 때는 정말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뭘 이유, 하기 싫지, 어렵지, 귀찮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한다. 어떤 걸 합니까? 하고 있는 분들 여기 되게 많으세요. 다이어리 뭐 거의 매일 쓰고 계시죠? 다이어리 매일 쓰고 계시죠? 했는데 괜히 얼굴 표정 관리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눈을 못 마주치고 있네, 지금? 화면에 막 떨어지네. 네. 오늘부터 다시 잘 쓰면 됩니다. 우린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고개러 다이어리 아래 보면은 탱코 하고 있죠. 뭐 또 도전하고 있는 뭐 로드 투 골드, 로드 투 서밋, 투어 데이 하루에 2명씩 만나서 전달하는 거 하고 있고 또 마이 스토리 글을 작성해서 계속 수정해보고 진짜 온전히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 쇼더 플랜, 쇼더 피플, 쇼더 프로덕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품도 알리고 또 오늘 경실 리더님이 어떤 그런 좋은 소식들도 전할 수 있죠. 또 우리의 제품도 전하고 다이어트 챌린지를 또 전달하고 강사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사업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제품 트레이닝 싫어도 그냥 하고 본다는 거 무조건 해야 한다. 결단은
내가 싫고 좋고 이걸 떠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것.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다음 과정인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는 명단을 작성하고요. 초대를 합니다. 우리 성파 유튜브, 제일 유튜브에 보면 그때 제가 되게 쇼킹했던 거는 우리가 명단을 작성한다는 그 자체에 되게 부담감을 안고 있어. 핸드폰을 계속 이름, 전화번호나 아니면 카톡을 보면서 계속 넘겨? 아, 얘는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아닌 것 같아, 이런 다 이유를 들면서 괜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 나의 추측으로 계속 명단을 넘기잖아요. 그런데 아름루비님이 딱 그렇죠. 어, 잔치의 초대 명단. 잔치를 열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정말 축하해줄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이 너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너의 잔치를 정말 축하해줄 사람들은 누군 것 같아?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하게 정말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쭈루루루 적게 되잖아요. 아, 이거구나. 어? 그리고 초대라는 건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팬미팅 되게 많이 하죠. 저도 팬미팅을 주관해 봤지만 많은 분들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용인에서 영종도에서 검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팬미팅이 주관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신규 세미나가 있죠. 또 젤리 신년회 초대하고 있죠. 젤리 신년회 할 때 우리가 새로운 걸그룹도 탄생이 됐고, 그렇죠? 정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 리더님들의 어떤 그런 특별한 재능들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올해 또 신년회, 내년 신년회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열릴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이번 주에 있는 유캠프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데, 초대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잔치에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심을 잡고 내보이고, 누군가를 같이 함께 초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유캠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워즈나잇 가면,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워즈나잇. 사진으로만 봤어요. 자, 여기 하나리더님 여기 사진을 제가 넣었는데, 보시죠. 영화배우 같잖아요. 이 사진을 프사해 놨을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뭘 했길래 저런 걸 찍어? 그런데 저도 유란 스폰서님, 제가 초대받기 전에, 권유받기 전에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스폰서님이 그때 뭐 골든지 뭐 해가지고 드레스 입고, 이제 프사 사진을 그걸로 놨을 때 제가 카톡을 보내서 되게 혹시 TV 방송 프로그램 나가셨냐? TV 프로그램 뭐 노래대회나 그런 거 나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건 줄 알고 문자를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고 뭐 유산아 뭐 해가지고 상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유산아라는 걸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시우 엄마구나라고 알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서든 어워즈 나잇에 한번 참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격을 내가 달성해 보는 것도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컨벤션에 이어서 이번 5월에 유산화 역대 최대의 규모의 컨벤션이 준비되고 있죠. 다들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본사에 가신, 서울지사에 가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가고 싶지만 저도 빨리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진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없는 내가 너무 이상해. 나도 저기 있고 싶은데 나만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소외감은 아닌데 나도 저기 있고 싶어 이런 마음. 저희 딸도 엄마는 왜 거기 없어? 이모도 다 갔는데 엄마는 없네? 막 이런 얘기 할 때 그래 엄마도 거기 같이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 이제 유란 스폰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있지 못할 때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라이브로 유튜브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흡수하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공부하면 된다. 느끼면 된다. 그 말이 진짜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온라인 강한 사람들이니까. 여기 보면은 봐주세요. 사업설명. 나의 파트너에 불러간다고 나의 고객님을 불러간 주십시오. 이게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사업 설명을 누군가에게 내가 막 배워가지고 이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만날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진짜 초창기 이 사업 시작할 때 저희 개를 앞에다 놓고 사업 설명 연습을 하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지금 우한 리더님이 계속 젤모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다 미팅상을 받으시기도 했는데 어려울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만난 사람한테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거,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가 그냥 그 김은한 누비님께서 그 뎁스 8단계 가족 쭉 하시다 보니까 나는 이 사람과 친해지기까지의 그 8단계 속에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이렇게 막 이제 나누셨잖아요. 아, 그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갖는 그 감정이, 내가 갖는 그 어려움이 일반적인 거구나. 그냥 나는 배워가는 중인 거고, 어느 순간 나도 이 부분이 쉬워지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너무나 사람들과 어떤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미팅하는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고, 경험이 쌓이면 이 일도 수월해지고, 어느 순간 배타랑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업 설명은 계속 미팅을 하시면 돼요. 1대1 미팅, 2대1 미팅, 3대1 미팅, 4대1 미팅, 미팅 퍼레이드 쭉쭉쭉쭉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진심을 전하면 된다. 자, 후소. 나의 소중한 파트너에게 파트너가 생길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자, 우리가 파트너가 생기고 소비자가 생겼을 때 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톡방 초대를 합니다. 경사 톡방에는 경사 톡방 초대하시고, 뭐, 블라썸 초대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팀별로 초대를 하시는데, 이 초대를 할 때, 거기에만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젤리에는 온건강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톡방을 통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많은 정보들을 나누고, 또 자랑도 하고, 또 예전에 꽃청춘 톡방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젤리팀 안에서 그 부분들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을 우리가 가입시키고 유사나 안에 있을 때 비즈니스 가이드 안내를 하죠. 또 유소다 안내를 다시 한번 또 하고 유사나 허브의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도 안내를 해요. 또 유사나 코리아 홈페이지도 가입도 안내하고 유맥도 가입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죠. 모든 세미나가 있다라는 걸 안내하고 초대하기도 하고요. 에브리데이 중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어떤 오늘같이 젤마리 중이 있을 때마다 링크를 주고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권유하고 함께하자. 안내를 하죠. 또 그리고 커넥트데이. 이뿐만 아니라 우리 뭐 캐스트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의 일정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함께 그가 온전히 유산화 안에 우리 안에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안내하는 그 과정 또한 후속 과정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자, 카운셀링. 파트너들아, 나 안 바빠. 이거 지금 음성 지원 되지 않나요? 왜 나를 안 찾아? 나를 부르라고. 왜 전화를 안 하는 거야? 나 오늘 한가하다. 오늘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네? 예. 우리 유라 스님님 여기 보시면 우리 이 유캠프 갈 텐데 이 와중에도 전화를 받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되게 바쁜 우리가 보는 우리 스님님 너무 바쁜 것 같아. 뭐 어디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 너무 많고 우리 스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바쁜데 내가 전화해서 그걸 방해할까 봐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비속어를 쓰시면서 닥쳐서 그랬나? 아니라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되게 그 말을 강조하셨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전화를 잘 안 하는 사람,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 아주 나쁜 파트너로 낙인이 이미 찍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 같은 파트너도 바뀌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소통이 중요한 거구나. 파트너들과의 소통, 뭐 스폰서님들, 형제라인과의 소통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만 내가 성장한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 알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계속 미팅하는 거죠. 스폰서님과 톡하고, 전화 통화하고, 줌으로도 만나고, 홈 미팅하고, 사업자 후속하고, 전화 소통하고, 소통 퍼레이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카운셀링은 유산화를 사업으로 인지하고, 사업적으로 열심히 배움을 하고 있는 그분들, 사업자 리더님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홈미팅 자리가 왜 카운셀링의 자리라고 할까? 이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홈미팅 자리에는 보통 나의 파트너를 초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소비자를 보통 초대합니다. 홈미팅. 그런데 이 홈미팅이 나의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자리.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설명해 주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카운셀링에 홈미팅이 들어간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홈미팅이든 좀 큰 홈미팅이든 할 수만 있다면 주관하고 참여할 수만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정말 빠른 성장의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리더님들도 빨리 합시다, 홈미팅. 주관하시죠. 제가 달려갈게요. 청소할게요. 루안 리더님, 하시죠. 자, 복제. 어려울 것 하나 없다니까.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팀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없더라고요. 그 젤리 유튜브 또한 우리만의 어떤 되게 특화된 매체이잖아요. 근데 이 캐스트 유닛 또한 다른 팀에는 없는 기초 강의부터 중급 고급해가지고 강의가 다 들어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진짜 기본적으로 내가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과목들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재적소에 그 맵을 활용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저는 처방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 처방전에 보면 혹시 예를 들어서 한글로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왔다. 처방전이 안 나왔다. 제품 뭐뭐 먹으면 좋다라는 그 처방전이 안 나올 때는 초록창에서 검색하면 영어로도 나오잖아요. 그럼 영어로 검색했을 때 처방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제 부분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독 같은 경우 내가 소비자가 호전 반응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호전 반응에 대해서 우리 밴드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질환이나 질병별로 어떠한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다 되어 있어요. 똑같은 질문들 대부분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을 때는 그 링크 하나만 뿅 하고 전달해주면 너무나 쉽게 해소가 됩니다. 해결이 되고요.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젤리 유튜브나 밴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100%, 1000%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앞으로 생길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고 활용하고 복제의 장까지 쭉쭉쭉 계속 우리는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사람 교육하고 가르치고 복제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 과정이 점점 쉬워질 때까지 계속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만 잘 숙지한다면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우리 리더님들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너무 잘 들으셨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젤리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보다 더 작게 블라썸, 경사, 스마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도 있고요. 조금 더 커져서는 캐스트 사이즈의 시스템들, 유니스타즈의 시스템들, 그리고 정말 큰 규모의 컨벤션과 같은 이제 유산화 코리아, 유산화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시스템들을 정말 잘 활용하셔가지고 각자의 비즈니스를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팁들일 거예요. 그런 팁들을 전달해 주실 분은 우리의 차동숙 골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 처음에 좀 불도저처럼 이 일을 한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저 처음에 이 일을 하고, 좀 짧은 시간에 빠른 성장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아름 스폰서님의 제대로 된 가이드도 있었지만, 제가 잘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름 스폰서님이 저한테 제안해주는 모든 줌 미팅에 참석했던 거였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유니스타즈 그룹 차원에서도 캐스트 팀 차원에서도 그리고 젤리 팀 차원에서도 모든 교육이 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었던 거죠. 모든 시스템을 참여하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제품이 제품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뭐, 또 다른 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중교육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그리고 또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제품을 또 어떻게 도움을 받고 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도 하게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골드가 되고 나서 그 많은 분들이 예전에 차동숙 리더님이 캐스트 줌에서 해줬던 그 스토리 기억이 많이 난다고 그러면서 골드 된 거 축하한다라는 축하 메시지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 제가 빌더였어요. 빌더였던 제가 그 큰 팀에서 서서 발표를 하고 차동숙이라는 차동숙이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미지 사업이에요, 여러분. 리더님들. 여러분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이미지 사업이거든요. 리더님들이 젤리 안에서, 또 캐스트 안에서, 유니스타즈 안에서 더 나아가서, 유사나 코리아 안에서 인지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모든 시스템에 참여하고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2년, 3년 단기간 내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그냥 꾸준히 시스템에 참여해서 관계를 넓혀 나가면서 나란 사람의 입지를 이렇게 굳히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더 쉽겠죠. 내가 배우배장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내 사업을 크게 펼칠 수 있는 장이기도 한 것이 바로 시스템인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한 예들을 조금, 저희 골드 리더스에서 좀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죄송해요. 유란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유란 스폰서님 한 4년 정도 소비자로 있었던 걸로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유란 스폰서님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이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실체가 있고 정말로 승급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그러니까 시스템에 좀 더 일찍 이렇게 초대가 되었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조금 더 일찍 사업을 시작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컨벤션에서 케빈 코스트의 강의에서 유사나하고 완전 만나버린 아름 스폰서님의 그 일화도 꽤 유명하고요. 그리고 팀톡에 올라오는 제품하고 관련돼서 특히 당뇨하고 관련된 거였는데 그 제품 피드에 꽂혀가지고 제품을 제대로 찾아 먹기 시작하고 사업까지 하게 되신 보긴 골드님이 계시고요. 또 하나 골드님 같은 경우는 사실 홈미팅이 그냥 아줌마들이 시시껄렁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저냥한 그런 수다를 떠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로 홈미팅에 와보니 건강과 즐거운 삶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서 가게 된 김포 로컬 미팅이죠. 거기에서 진짜 성공한 성공자가 있구나라는 걸 보고 또 나처럼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많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되게 설레이고 그런 걸 느꼈다는 신하나 골드님이 있어요. 이렇게 젤리팀 내에서는 여섯 명의 골드 리더스가 있는데 이들 모두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각기 다른 이유들로 유사나하고 만나게 된 거 보이시죠? 리더님들은 각각 한 분 한 분이세요. 근데
나는 혼자지만 내가 만나게 되는 파트너는 당연히 여러 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 한 명 개인에 맞춰서 비전을 보여준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사실 이렇게 홈미팅하고 이렇게 제일말이 하면서 핫버튼 찾는 것조차도 우리 모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을 다 찾아준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초대하세요. 시스템에서 그들이 유사나와 만나버리면 되는 일이거든요. 결국 이 일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가 이루어져야 복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복제가 이루어지면 나부터 시스템에 플러그인하고 내 파트너 또한 시스템에 플러그인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 나부터 모든 시스템에 참여하고 시스템에 초대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초대하는 게 중요한지를 저렇게 강력하게 웃으면서 웃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야기해 주신 차동숙 골드님에게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조아름 루비님을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젤말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 골드님들께서 이제는 정말 온전하게 이 젤마리를 다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역량 있는 골드님들로 성장하심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드리고 또 이분들이 정말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셨거든요. 시스템 안에서 그냥 아이 키우시던 분, 또 뭐 의료회사 영어 선생님, 또 자신의 일 이런 걸 하시다가 유산화가 되시면서 유산의 전문가로 이렇게 거듭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또한 지금 골드님의 자리가 결국에는 또 리더님들의 자리고 리더님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제 말이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또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너무 멋지네요. 오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리더님들한테 성공의 8단계에서 어쨌든 우리가 유산화를 어떤 나의 플랜 B라든지 나의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추가 수입을 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제품에 대한 초대건 아니면은 시스템에 대한 초대건 초대라는 거를 하셔야지만 이 일이 정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님들이 여기서 조금 잘 감을 못 잡아 하고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다른 팀의 리더들한테 Q&A나 이런 거를 받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분이 정말 유산화가 필요하고 이분을 유산화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죠? 제가 어떤 말로 설득을 해야 되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오랜만에 직장 동료를 만날 거예요. 직장 동료를 만날 건데 이분들이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언뜻 들으면 잘못된 게 없는 질문인 것 같죠?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리더님은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제품을 소개할지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리더님은 그분한테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고 싶으세요? 그분이 리더님이 유산화를 사업으로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분한테 유산화 사업자가 아닌 그냥 소비자로 전달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것부터 정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스탠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탠스를 먼저 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입장, 태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굉장히 많은 리더님들이 유산화 제품은 전달하고 싶은데 내가 오랜만에 누구를 만날 건데 그냥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얘기 속에서 건강 얘기가 나오고 다이어트 얘기가 나와서 내 몸을 보고 좀 물어봐 줘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소개하면 되겠다. 근데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다 이상하게 돼버린다. 모든 관계도 어색해지고 제품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해진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만남을 갖기 전에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부터 결정을 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유란 스폰서님이 요즘 많이 조언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전문직이 있으시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유산화를 사업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배워나가시는 과정이긴 하지만 섣불리 사업으로 전달을 하거나 내가 이거를 뭐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직업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나는 내 친구나 어떤 아는 사람이 유산화라는 거를 나한테 소개시켜줬고 나는 그냥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유산화로. 근데 제품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내가 너무너무 건강해졌어요. 그쵸? 어제 재윤 리더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딱 그 입장으로 건강관리를 유산화 제품으로 하고 있고 너무 건강이 향상이 됐다라는 그냥 소비자 입장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내가 순수하게 소비자고 그 소비자로서 제품의 효과를 봤잖아요. 그럼 말하기 되게 쉬워요. 유란 스폰서님 저한테 어디 신발 같은 거 본인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발 세일 막 70% 80% 하면은 저한테 툭툭 링크 보내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사요. 믿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뭐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한테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미지가 유산화를 선택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미지가 좋아요. 재윤 리더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령 리더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좋단 말이에요. 이미 본업에서 성공하고 뭐 아무거나 허투루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100% 건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분한테 선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물할 때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나 이거 내 친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나 건강관리 하는데 너무 좋다고. 내가 다 써봤는데 이게 진짜 최고야. 근데 뭐 직장 동료한테 뭐 자기 보니까는 비염 항상 있었잖아. 무조건 이거 먹어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가 이 건강관리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건강관리하는 법을 너무 알고 이런 건강관리하는 방법이나 알아두면은 진짜 좋지 않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상담 받아봐라. 제품을 먹던 안 먹던 뭐 어떻게 관리하던 뭔가 제대로 된 관리법을 좀 알고 그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 들으면 좋지? 알아놓으면 좋지? 본인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서 만나는 거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입장을 정하는 거. 이 사람한테는 상대방한테는 내가 새로운 일로서 내가 이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기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본인은 세팅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대화하다가 대충 자연스럽게 말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를 말해야지 하고 결정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이 스토리를 푸시는 거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그런데 나 이 일 잘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내가 알아봤을 때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고 기왕이면 건강관리할 때 나한테 상담받고 나 기왕 새롭게 하는 일 도와줬으면 좋겠어.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리더님들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게요.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만나셔라.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전개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할지까지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셔가지고 그걸 결정하세요. 멘트까지 다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는 그러면 그런 상담 속에서 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런 입장으로 내가 얘기하면 더 자연스럽게 이걸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감이 와요. 그렇게 해서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쵸? 그리고 우리가 받는 질문들이 뻔해요. 제품이 좋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냥 내가 소비자로서 전달을 했을 때도 그거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제품 아니야? 하면은 거기에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가시는 거예요. 나의 스탠스 안에서 다단계 아니야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너 다단계 편견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 뭐 그건 아니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야 다단계가 뭐냐니 뭐 옛날 사람처럼 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옛날 사람처럼 다단계냐 아니냐고 요즘 다단계 아닌 게 어디 있다고 진짜 이러면 상대방이 하긴 그렇지 하고 넘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유란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언 많이 해줘요. 다단계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방부제 없다 그래서 써. 나 성분 보고 써. 그러는 거지. 다단계인지 아닌지 모르고 어떻게 하냐? 아무튼 내 친구가 써보라고 했는데 성분 보니까 좋더라고. 야, 내가 다 알아봤는데 야, 이 성분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써. 한다는 거죠. 그쵸?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리더님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당황하지 말고. 왜냐면은 다단계 아니야라는 질문을 100% 받는다. 그 다단계 아니야라는 질문은 100%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결정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총알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지 그냥 일단 한번 만나볼게 하고 대화 속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끝나버린다.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미팅에 나가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카운셀링이 필요하다. 정답을 스폰서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줘요. 같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낫지 않을까? 그럼 그 안에서 맞아. 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게 좋겠다. 그것보단 이게 좋겠는데? 이렇게 막 브레인스토밍이 되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나의 용기가 더 생겨요. 아셨죠? 그러니까 리더님들 나의 스탠스, 태도를 정하고 입장을 정하고 만나자. 그러면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요. 그 상담 속에서 yes, no, maybe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다 준비를 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좌절이 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리더님들?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